imagine what it was like to be a stock trader. 네, 오늘은 26년 졸업이 가능할 것 같은 LGR 리스트 중국 쪽에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런 티어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티어는 참고로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가능한가 그것만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 찾는 편인데 연말 리서치 자료는 많이 나오는데 할 만한 작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템포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리스트 안 한 작업도 있을 거고 했는데 꾸준히 관리를 안 한 것도 있을 거라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효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한번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25년도 코인판의 흐름입니다.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아 민 코인이 나왔고요. 리브라 코인이 러그풀을 했고 관세 전쟁이 있었고 만트라도 있었고요. 5월은 장이 괜찮았고 서클이 성공적인 IPO를 했고 펌프펀과 봉크 다펀 민코인 런치패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터 25년 사실상 최고의 애드작이 되었죠. 현재까지는 라이터가 남아있긴 한데 꾸준히 하신 분들은 억 단위 이상의 수익을 받아가셨고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갱신을 했었고 솔라나 ETF도 신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 11월부터 예측 시장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와 함께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12월은 세일 메타가 도래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26년입니다. 여러가지 VC와 회사들이 리서치를 내놓고 있는데 총 500페이지 가량을 압축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공통된 결론은 사이클 트레이딩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적인 성숙의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인프라 싸움으로 되고 있는데요. 보통 4년 주기 비트코인 사이클 종말을 말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점은 이제 단기 내러티브 어떠한 메타가 반짝 유행을 해서 토큰 가격이 올리는 것보다는 실제 수익 구조와 실사용 중심으로 가치가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프로젝트, 실제로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버넌스 토큰이 수익 공유용 토큰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뭐 의미 없이 그냥 토큰만 찍어낸 경우는 가치가 보장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에이전트 파이낸스의 부상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실질적인 경제 주체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자본을 운용을 하게 되고요. AI가 매매도 하고 디파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 머신간 결제용 온체인 정산 레이어가 필요하게 되고 마이크로 트랜잭션 특화 체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슈퍼 앱으로의 수려입니다. 코인의 진입 장벽이 복잡한 체인, 지갑, 디앱 구조인데 이 체인 추상화, 앱스트랙트나 프라이빗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잡한 절차 없이 블록체인을 쓰는 줄도 모르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결제, 트레이딩, 대출, 자산 관리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두 가능한 슈퍼 앱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이스드 앱, 백팩 전부 다 슈퍼 앱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 UX가 대중 채택의 핵심이 됩니다. 기간 자금의 구조적 유입이 있고요. ETF는 시작일 뿐이고 크립토가 해지용 자산이 아니라 표준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로 편입이 됩니다. 유동성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인프라 레이어에 집중이 되게 되고요. 다음으로 프라이버시가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감시나 규제 강화 환경에서 프라이버시는 리스크가 아닌 필수이고요. 프라이버시 관련 체인, 아크 같은 레이어 1 체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프라이버시 기술이 블록체인의 경쟁 우위이자 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관들은 본인의 포지션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체인, 상태 은닉 기술 중요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RWA와 온체인 오리진이 있고요. 단순 실물 자산 토큰화에서 온체인에서 직접 자산을 발행, 운용, 주식, 채권, 부채 자체가 온체인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되고 투명성이 보장되고 글로벌 접근성이 강화되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은 온체인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의 본질적인 기회라고 하면 알트 순환매, 어떠한 테마 내러티브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점점 돈을 벌 수 없게 되고요. 정산 레이어, 유동성 집적지, 슈퍼앱, 실내 인프라 이런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승자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추가해서 퍼프덱스 25년도에도 가장 핫한 섹터였고 26년도는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이제 알트 섹터가 아니라 퍼프덱스 자체가 새로운 카테고리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민코인 시즌에 민코인의
별도의 카테고리를 생성을 했던 것처럼 온체인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 레이어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반짝 메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프덱스의 구조적 위치는 현물, 옵션, 대출, 스테이블, 금리, 상품까지 전부 흡수를 하게 되고요. 단일 앱에서 트레이딩, 자본 운영, 해지 수행, AI끼리 트레이딩을 할 때도 퍼프덱스를 쓰게 될 거고, 기존의 증권사, 프라임 브로커 역할은 온체인에서 통합 수행을 하게 됩니다. ETF 이후 기간 유동성의 다음 목적지는 레버리지 시장입니다. 온체인은 투명한 정산, 포지션, 리스크 관리를 제공을 하게 되고, 블랙박스 거래소, CEX 대비 퍼프덱스는 구조적인 신뢰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진압 포인트는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퍼프덱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한 겁니다. 여러가지 웹2 기업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거고요. 레이어 1 프로젝트도 전부 자체 스테이블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체인 오더북이 고도화될 거고, 포지션 기반 수익 공유 토큰 모델이 나오게 될 거고요. 크로스 마진, 자본 효율이 최적화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트레이딩 담보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AI 에이전트와의 결합입니다. 지금은 인간이 트레이드를 하지만 점차 에이전트 트레이딩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동 포지션 관리, 해치, 데이터 중립 전략은 CEX가 아니라 퍼프덱스에서 하겠죠. 퍼프덱스는 에이전트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슈퍼 앱으로의 수렴입니다. 퍼프덱스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허브의 역할을 하지만 발전함에 따라서 지갑, 브리지, 대출, 예치, 자산 관리까지 통합을 하게 됩니다. 백팩이 제일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사용자는 체인을 인식하지 않고 쓰게 되고요. 그래서 2026년도 퍼프덱스는 25년도와 조금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실제 사용감이 중요해집니다. 깊은 유동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지, 빠른 체결이 가능한지, 안정적인 리스크 엔진을 제공하는지, 자본 효율이 높은 마진 구조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실사용자 트래픽, 지속 유입이 가능한지.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하이퍼 리퀴드와 라이터가 제일 유력하고요. 26년도에는 이제 보통 생각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트레이딩 목적이 아니라 온체인 월스트리트의 중심 인프라를 타겟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슈퍼앱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 연도의 리서치의 차이점은 25년도 같은 경우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서로 이제 분리시한 섹터가 달랐지만 26년도에서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뷰가 기간이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드레센 호로이츠 26년도 전망을 조금 더 보면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버시 인프라. 프라이버시는 크립토에서 가장 중요한 해자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정보, 26년도의 가장 메인 섹터입니다. 예측 시장이고요. 더 크고 더 넓고 더 똑똑해지게 됩니다. AI를 활용한 실질적인 리서치 작업도 가능해지고, 예측 시장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융화가 가능합니다. 모든 걸 예측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은행 원장 업그레이드 사이트과 새로운 결제 시나리오를 열게 되고요. 더 똑똑하고 정교한 스테이블 코인 온램프, 오프램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서 더 크립토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재정의가 되게 되고, 요게 그대로 토큰화 주식 이런 걸로 퍼프덱스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이 곧 은행이 되게 되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사람이 거래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끼리의 결제의 기본 통화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 구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여기서 이제 에드적 관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비즈니스 앤 자산 관리. 이제 트레이딩은 크립토 비즈니스의 종착점이 아니라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두를 위한 자산 관리가 중요해지고요. 여기에는 AI가 직접 자산을 관리해주는 이런 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에이전트와 미디어가 있고요. 지금은 보통 KYC, Know Your Customer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Know Your Agent, KYA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 확장. 이제 블록체인을 넘어서는 새로운 크립토 프리미티브가 등장하게 되고요. 법적 아키텍처와 기술적 아키텍처와 결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잠재력이 완전히 해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제에 막혀있던 거의 모든 영역을 미국에서 풀어주고 있고요. 26년도만큼 강하게 이 크립토 규제를 풀어주는 애는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드자 26년도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최근 에어드랍 시장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2년째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신규 테스트넷, 미공개 프로젝트, 얼리 프로젝트, 그리고 아무도 안 하는 체인, 이런 데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신규 에드작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고요. 2시간씩 트위터를 봐도 안 나옵니다. 테스트넷 보상 같은 경우
동남아 작업장, AI 코딩 이런 걸로 인해서 파이 자체가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의미한 수익은 좀 어렵다 보고요. 그 소규모 체인 에어드랍 효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레이어 2의 존재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이어 1 같은 경우도 웹2 쪽 기업들이 자체적인 레이어 1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지금의 추세는 이미 제품이 존재하고 실제 유저가 있고 실제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 뭐가 있을까요? 네, 퍼프덱스와 예측 시장이 투톱입니다. 둘 다 돈도 많이 벌고 투자도 많이 받고 실제 유저도 제일 많습니다. 자, 지금 에어드랍 작업은 VC 펀드, 마켓메이커와 함께 움직이는 작업을 해야 되고, 토큰 출시 전에 실사용 지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로 많이 쓰는지, 진짜로 수익이 나는지 그런 걸 봐야 되고, 포인트 XP 거래량 활동 점수 명확하게 수치화가 됩니다. 테스트넷처럼 깜깜이 작업이 아니고요. VC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UI UX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이제는 웹3 사람들보다는 웹2의 웹3 온보딩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냥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측 시장이 불리시합니다. 그냥 예측을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같은 경우 신규 애드작 찾는 것보다는 이미 검증된 작업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집중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보고요. 자, 카테고리별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측 시장. 규제 때문에 국내에선 가이드는 어렵고요. 총 20개 정도 있습니다. 폴리마켓 카시, 플레이트 다펀, 오피니언, 프로버블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26년도 메인 섹터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네, 투자도 제일 많이 받았고 사용하는 사람도 제일 많고요. 수익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 방법은 실제로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델타 중립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예스와 노를 동시에 베팅을 해서 결과값이 수수료만 마이너스가 나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 트위터 같은데 많은 전략이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또 퍼프덱스입니다. 25년도 사실상 퍼프덱스의 해였고요. 라이터, GRVT, 베리에이셔널, 터보 플로우, 스탠드 X, HX 끝났고, 자, 퍼프덱스는 실제 지표와 OI를 통해서 토큰 가치 산정이 쉽습니다. 요즘은 프리마켓도 미리 가격을 다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거래량 기반으로 투명한 보상 구조, 자, VC가 많이 붙어 있고요. 작업은 예전에는 이제 스크립트를 돌려도 다 줬지만 편법이죠. 너무 쉽게 파밍이 됐었고, 지금은 최소 4시간 이상의 양방 OI 유지 전략, 내년도쯤 되면은 실매매를 통해서만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원래 퍼프덱스가 바라던 바기도 하고. 자, 다음은 레이어 계열입니다. 레트로 에드작 아직 낭만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베이스, 앱스트랙트, 메가이더, 아즈텍, 아크, 아치, 메이든, 파로스 이렇게 있습니다. 대형 VC가 많이 참여를 했고요. 토큰 출시 시 대규모 레트로 에어드랍, 모나드나 펭구 가능성이 있고, 브리치, 트랜잭션, 앱 사용, 지갑 활동 기록, 다백원으로 측정을 하고요. 당장 보상이 아니라 2026년도에도 중후반부를 보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AI, 인프라 툴 계열입니다. 요거는 이제 26년도에 조금 더 발전할 걸로 보는데, 오픈 그라디언트, 서프, 코파일럿, 자마, 브레비스, 어카운터블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 에드작은 아니고 플랜을 구입을 해서 쓰거나 기능을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유의미한 작업들이고요. 제대로 썼을 때 보상이 가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소셜 NFT 게임 계열입니다. 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NFT랑 게임은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대형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챙겨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오픈시, 팟캐스터, 백백, 루미테라, 오픈마인드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네트워크 활동을 보고요. 카이토 야핑이랑 똑같습니다. 팔로우, 포스팅, 거래 이력. 자, 요렇게 크게 테마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에이드작의 실행 원칙입니다. 소액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한 가지 프로젝트를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망했을 때 D가 없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얇게 균등 분배를 하다가 이제 추가 투자를 받거나 사람들이 많이 하거나 메인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 이럴 때 시드를 좀 더 비중을 실으셔야 되고요. 자, 계정 생존 중요하죠. 자, 퍼프덱스 양방으로 해야 되는데 실매매 하다가 청산 나면 최단가를 스스로 올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 최소화, 청산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반복성입니다. 에어드랍 기본적으로 좀 지루합니다. 매일같이 해야 되고요.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 2년 정도 하시면 가끔 대박이 나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는 아스타, 아반티스, 베이스드에 얘네가 지금 다 먹여줬고, 라이터, HX도 나쁘지 않은 걸로 보는데, 한번 그렇게 수익을 보면 지루해도 하게 되고요. 다음 기록 중심, 거래수, 참여 횟수, 활동 기간을 전부 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추천 전략입니다. 신규 에드작,
제가 찾아봤는데 딱히 안 보이고요. 자, 이미 나온 프로젝트 중 중화권이 파밍을 한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중화권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제일 많은 지역 중 하나고요. 베트남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쪽은 테스트는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퍼프덱스 예측 시장이 메인입니다. 예측 시장이 좀 더 중요하고요. 요거는 토큰이 나온 게 리밀리스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줄줄이 나올 거고요. 레이어 프로젝트는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보험용으로 진행을 하시고, 수익보다 계정 히스토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섹터를 골고루 진행을 하셔야 레트로 에어드랍을 통해서 작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받게 됩니다. 모나드도 퍼프덱스를 했어도 몇천 달러씩 줬고요. 자, 핵심은 이제 누가 더 애드작을 빨리 찾느냐는 아닙니다. AI 리서치 툴을 통해서 누구나 리서치가 가능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똑같은 작업도 더 낮은 채단가, 더 효율적인 전략으로 포인트를 파밍하냐, 이 싸움이고요. 그런 작업의 노하우 같은 거는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티어별로 가이드를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 티어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가 작업하면 높게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리서치 티어표도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무슨 작업을 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오픈시 작업입니다. 이것도 대형 애드작이고요. 지갑 연결 후 NFT 소액 거래, 일정 퀘스트, USDC 스왑으로 여기 있는 보물 상자에 XP를 올리면 보통 여기까지 올립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을 소모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즌마다 깠을 때 수수료의 한 40% 정도 맨징을 시켜주고 NFT를 랜덤으로 줍니다. 운이 좋으면 크립토 펑크 같은 거 나와서 한 번에 맨징이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요. 추후 이 작업량에 따라서 오픈시 토큰을 받게 됩니다. 스테이비끼리 스왑만 하신다면 수수료만 녹이는 걸로 작업이 가능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란 박스 정도, 이 정도만 시즌마다 유지를 하시면 크게 리스크 없이 작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베이스입니다. 26년도의 핵심 테마는 슈퍼앱입니다. 슈퍼앱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는 베이스고요. 소액 트랜잭션 여러 번 사용, 그리고 베이스 앱을 쓰셔야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받아주시면 되고, 카이토 야핑 하는 것처럼 베이스 앱 내에서 포스팅도 올리고 이렇게 돈을 후원도 하고 댓글도 달고 상호작용을 하시면 되는데, 상호작용 그룹 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카이토 그룹 파밍 하듯이 서로 올린 글에 댓글 달고 돈 보내주고 상호작용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6년도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자, 다음은 메타마스크 작업입니다.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메타마스크 좀 상징성이 있는 프로젝트고 투자도 많이 받았고, 메타마스크 쓰던 지갑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이 지갑에서 스왑과 브릿지 예측시장 통합이 되었고요. 하실 때마다 XP를 통해서 경험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쓰시면 되고, 보통 레비 월렛이나 OKX 월렛을 쓰시겠지만 메타마스크 에어드랍 나오기 전까지는 메타마스크에서 스왑을 하시는 게 에어드랍까지 생각을 했을 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폴리마켓입니다. 26년도에 주인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졸업급 애드작. 하지만 한국은 규제 때문에 가이드는 어렵고요. 해외 트위터 계정들 다양한 전략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델타 뉴트럴 이런 거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다음 팟캐스터입니다. 요것도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찐목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는 소셜 앱이었지만 소셜 앱의 한계를 느끼고 지갑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요거는 베이스 앱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연계도 되니까 겸사겸사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 메가이더. 요것도 좋아 보이는 프로젝트지만 이 프로젝트 자체가 조금 프라이빗하게 진행을 합니다. 소수의 이제 빌더들만 사용이 가능하고 언젠가는 이제 퍼블릭으로 모든 작업이 가능해진다. 그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디앱들 찍먹 정도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앱스트랙트. 체인 추상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6년도 일반인이 크립토에 거부감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지금 좀 효율적으로 파밍이 가능합니다. 트리플 S NFT 카드를 판매를 하는데 그 카드를 주 단위로 민팅만 하셔도 3만에서 6만 단위의 XP를 지급을 합니다. 한 100달러 쓰고 4, 6만 포인트 받는 건데 이게 처음 시즌에 2000달러 이상의 가치입니다. 퍼프덱스랑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유리한 구조인데 미리 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지금 하시면 가장 좋은 구간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백팩. 요거는 베이스와 비슷합니다. 슈퍼 앱이 목적이고요. 어쩌면 퍼프덱스보다 슈퍼 앱이 더 중요한 앱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 건 자세히 가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 다음 라이터. 빠르면 연말에도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지금 올려드렸냐면 최근 10일 정리를 대규모로 했습니다. 거의 위로 한 500등 이상 다 잘랐고요. 그래서 그 자른 포인트를 재분배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시면 10일로 회수된 포인트를 전부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시즌에 하는 최단가랑 비슷한 효율을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안 하셨던 분들이나 했다가 다른 퍼프덱스 하신 분들은 마지막 주차는 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칼시입니다. 폴리마켓과 1, 2등을 다투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 시장이기 때문에 트위터로 참고를 해주시고, 자, 요건 인피닉스. 요거는 그냥 찍먹 정도. 자, 다음 미리어드. 요것도 예측 시장입니다. 자, 탑이 저는 안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이 오피니언은 바이낸스 랩스에서 밀어주는 예측 시장입니다. 예측 시장은 다 동일하고요. 자, 자만은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NFT 보상을 받는 게 있었는데 지금 하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요거는 건너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브레비스. 요것도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이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야핑도 가능합니다. 괜찮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은 서프 코파일럿 AI 리서치 툴입니다. 요즘은 거의 다 서프를 쓰고 있고요. 실제로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토큰이 나와도 계속 쓸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유료 플랜 구독 시 NFT를 제공을 하고요. 저도 잘 쓰고 있는 프로젝트. 비슷한 프로젝트가 몇 개 있는데, 자, 아이겐도 있고 미나라도 있고요. 미나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써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템포입니다. 요거는 테스트넷 작업인데요. 유일하게 넣어놨는데 투자가 500밀리언이고 세카이어와 리비캐피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재는 결제 전용 레이어 1 체인 중에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다음은 USD AI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고요. 예치작입니다. 뭐 보수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사티어 프로젝트. 이거 무슨 기준으로 매겨나는지 모르겠는데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스탠드 X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압스터에서 작업하던 세력이 넘어갔다는 소문이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퍼프드 X지만 예치작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치만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예치하시면 뭐 리스크는 없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GRVT, CD. 이것도 규제 친화적인 퍼프드 X, CX라고 해도 될 것 같고, 투자도 많이 받았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루미테라는 P2인데 저는 P2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서 2년 전만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었지만 25년도는 조금 애매합니다. 26년도에도 좀 대박나는 프로젝트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오픈마인드 로보틱스 프로젝트입니다. 로보틱스 지금 토큰 나온 게 오픈마인드가 제일 빠를 거라서 불리시하게 보고 있고, 이 앱을 깔고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 포켓몬고처럼 뭐 XP 같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작업 진행하실 수가 있고, HX는 작업 끝났고요. 아크랑 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들인데 테스트는 단계고 아직 어떠한 포인트 작업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음 베리에이셔널, 넥스트 라이터를 예상을 하고 있는 해외 쪽에서 많이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자 자료인데 볼륨과 포지션, 비트 페어를 해야 되는지 스몰캡을 해야 되는지 파밍 효율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볼륨이 중요하지만 메이저가 아닌 알트코인을 통해서 오랜 시간 OI를 유지를 하시고 P&L이 플러스가 나면 제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방을 한 최소 1시간 단위 좀 길게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노블 예치작인데 IBC 계열은 조금 어렵습니다. 성과가 좀 안 좋아서 저는 IBC는 다루지 않고요. 자, 프레딕트 다펀, 요것도 BNB 관련 예측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시장은 폴리 마켓이 유동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폴리 마켓에서 메인을 잡고 양방은 프레딕트 다펀에서 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자, 다음 티어 5. 이제 좀 신생이거나 좀 시간이 지나야 알 것 같은 프로젝트들입니다. 터보 플로우, 요거는 최근에 제가 가이드를 했던 퍼프덱스고요. 영상 안 올렸으니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자, 이 프로젝트는 HX를 인큐베이팅한 엠버 그룹의 전 공동 창업자가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나갔고요. 이제 1년 가까이 했던 라이터가 프리마켓 상장이 됐고, 저도 이제 여러 계정 했는데 제일 많은 건 1260포인트고 최고 수익 중에 하나입니다. 자, 6개월 전에 가이드 했을 때는 1포인트 11달러 받는데 지금 60달러 이상 보고 있고요. 자, 이 터보 플로우의 파운더의 경력을 보시면 존스 호킨스 수학 통계 경제 전공이고요. 미국 명분 보딩 스쿨, 그리고 난징 외국어 학교, 중국 내 최상위 외국어 특화 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외고 나온 거죠.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모건 스탠리 트레이더, 엠버그룹 공동 창업 후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크립토 유동성 인프라 쪽에서 터보 플로우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FX 외환과 금리 파생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리스크 관리, 파생 구조 이해도는 최상급이고 엠보그룹의 전 공동 창업을 진행했고 파트너 역할을 하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VC 투자 물론이고 글로벌 크립토 마켓 메이킹과 유동성 설계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력은 무시는 못하죠. 지금은 뭐 영향력은 많이 떨어졌겠지만 전통금융과 크립토 인프라 모두 아는 창업자입니다. 네, 프로젝트는 3밀 정도 투자를 받았고 VC들 투자 목록을 보시면 ABCD 캐피탈은 GRVT와 터보, 퍼프덱스, 그리고 이쪽은 좀 투자 잘하는 게 많이는 안 했는데 체인 오페라, 멀린, 솔레이어, 순 전부 다 크라임한 알 종목들입니다. 마켓메이킹으로 올리는 걸 잘하는 프로젝트들. 다음은 CJ곱 벤처, 여기도 GRVT, 오더리, 터보, 퍼프덱스, 브레이크아웃은 저도 많이 소개 드렸었죠. 프랍트레이딩, 인셉션 캐피탈입니다. 여기도 메가이더도 있고 닐리언, 멀린, 터보 플로우, 파티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터보 플로우 같은 경우는 리테일 퍼프덱스 인프라에 올인을 했습니다. 퍼프덱스가 돈이 되고 좀 핫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뭐 또 하나 나왔네 하고 넘기시겠지만 이 터보 플로우 같은 경우는 굳이 퍼프존 레이어 1을 타겟으로 하고 굳이 리테일만 목적으로 하고요. 굳이 포인트 소멸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건이 빡셉니다.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전체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파밍이 조금 어렵고요. 요즘 퍼프 기조 자체가 스크립트 거의 다 막혔고요. 단순 사팔, 워시 파밍 전부 다 시비를 걸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양방 OI 유지까지는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실매매가 아니면 어렵지 않나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파밍을 다 막았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원래는 서프 프로토콜이었지만 터보 플로우로 리브랜딩을 했고요. 이름만 바꾼 건 아니고 파생 시장은 커지고 알트 롱테일 자산 파생은 비어 있고요. 퍼미션 리스 구조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체결 품질이 일정하지가 않고 변동성 구간에서 슬리피지가 확대되고요. 리테일이 이해하기도 전에 돈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체인 문제고 지금 나와 있는 퍼프덱스도 대다수는 이제 애드 받고 나면 쓸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퍼프덱스를 잘 만들자 해서 이제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자로 목적을 바꿨습니다. 자, 왜 레이어 1을 택했냐? 대다수 지금 뭐 레이어 2를 쓰죠. 그래서 잘 나가는 것들은 다 레이어 1인데 이제 레이어 1을 쓰게 되면 체결 경험이 제일 좋아집니다. 바로 체결되고 급변동을 해도 가격이 안정적이고 리테일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요. CX는 MM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레이어 1을 쓰게 되면 조금 불리합니다. 범용 레이어 1은 NFT 트래픽도 감당을 하고 게임 트랜잭션, 디파이 브릿지 전부 다 감당을 하지만 퍼프 트레이딩도 감당을 하면 뒤로 밀립니다. 터보 플로우는 NFT 게임 디파이 싹 다 포기를 했고요. 퍼프 트레이딩만 처리를 합니다. 결제만을 위한 체인은 템포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은 따로 안 합니다. 저도 그냥 찾아서 알려드리는 거고 자, 대회도 순수 ROI 수익만 봅니다. 레이어 1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토큰이 있어야 검증자 인센티브, 네트워크 보안, 장기 운영 자금, 거래 수수료 말고도 감당이 되겠죠. 토큰 필수로 나올 거고 실사용 필터, 다계정 방어, CB를 좀 빡세게 돌릴 것 같습니다. 라이터처럼 할 것 같고 그래서 거래 대회를 매주 엽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겸사겸사 소액으로 장기적으로 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리테일, 트레이더, 퍼프덱스 요 내용들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하는 방법은 월 최소 1회 거래 기록만 남기는 겁니다. 주에 한 번 하시는 게 낫겠죠. 그것도 까먹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서 거래 대회 주기적으로 할 거니까 소액으로 한 뭐 100불, 200불로도 충분하죠. 모바일 게임 출석 체크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관심은 없을 겁니다. 조건에서부터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귀찮고 당장 돈 안 되고 더 화려한 거 많기 때문에 빈집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스터랑 아반티스가 의외로 이런 조건에서 대박이 났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할 거고요. 작업 가이드는 요거 남겨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토크나 주식 대부분의 알트코인 지원을 합니다. 다음 파로스 테스트 넷이고요. 무료 작업이긴 하지만 체인 상태가 좀 매우 안 좋습니다. 하다가 암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비추천하고요.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와든 또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고요. CO 같은 경우는 하이퍼 EVM의 마지막 희망 예치적이고요. 자, 다음은 트리아 네오뱅크 프로젝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네오뱅크도 아직 메타가 오진 않았기 때문에 26년도 내에 카스트나 트리아, 레도페이 이 중에 하나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넥서스는 디핀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하긴 좀 늦었고요. 그리고 겐신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비관적인 전망이 많기 때문에 디핀류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 어카운터블 예치 작업이고요. 자, 모나드 쪽과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자, 다음 파이몬 같은 경우는 이제 디파인데 프리세일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요. 관심 있는 분들만 참고를 하시고, 자, 오픈 그라디언트는 지금 단계에서 애드작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다음 프로버블 BNB 관련 예측 시장입니다. 네, 동일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2025년도에 출신했지만 사실상 26년도 중후반까지 이어질 리스트입니다. 주의사항을 딱 하나 알려드리면, 어떠한 프로젝트도 진심펀치로 올인을 하시거나 이 프로젝트가 상장을 했는데도 토큰 안 팔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대부분 한 달 내에는 전부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모두가 기대하는 프로젝트도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고, 반대로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던 프로젝트도 크게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스타, 아반티스 다 같은 케이스고, 이렇기 때문에 소액 분산은 필수고, 특정 프로젝트, 특정 섹터가 아니라 여러 섹터에 골고루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VC가 잘 받았으니까 잘 될 거다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냥 메타의 내러티브, 그런데 편승을 해서 적당한 시점에 TG를 하게 되면 수혜를 그대로 받는 구조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애드작 같은 경우는 정답 맞추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리서처가 예상해도 다 틀리고요. 이게 싶은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확률 게임에 더 가깝고요. 여러 가지 섹터를 최대한 오래 꾸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거를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자, 이 티어 표현 없이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괜찮다고 하는 작업들, 그거는 여기 따로 정리를 해놨고요.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퍼프덱스. 자, 25년도 제일 잘 나갔던 섹터인데 2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퍼프덱스는 예측 시장과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카이시 전부 다 퍼프덱스에 통합이 되고 있고요. RWA 온체인 자산이 유입이 되면 거래 대상이 급격히 확장이 됩니다. 토크나 주식, 금, 은, 원자재, 오일 이런 거 전부 다 퍼프덱스에 올라가게 되고, 26년도에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트레이딩 및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 실험실 무대가 퍼프덱스겠죠. 아스터는 AI 에이전트와 인간이 트레이딩 대회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대부분의 프로토콜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가격이 1년 내에 90% 이상 하락을 합니다. 반면 퍼프덱스는 이미 지속적인 거래 수수료, 카지노죠, 거래소입니다. 거의 영구적인 수수료 모델을 가지고 있고, 현물 파생 예측 자동화 자산 관리, 이런 거를 묶어주는 슈퍼 앱으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팩, 베이스드 앱 전부 다 가능하고요. 이제 보통 내러티브가 돌면 1년 돌고 끝납니다. P2E, NFT, 디파이 다 마찬가지인데 퍼프덱스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온체인 자본시장의 중심축,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좀 중요한 섹터고요. 추가로 25년도에 1티어 VC들, 안데르슨 호로이츠, 폴리체인, 바이낸스 랩스, 패러다임, 코인베이스 25년도에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에어드랍이 가능한 것들, 먼저 던, 디핀 프로젝트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추가 투자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추천 안 드리는데 요거는 해볼만 하고요. 자, 다음 모나드. 지금 가격은 조금 많이 내려간 편이지만 레이어 1이고 빠르고요. 투자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VC들이 유기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리퀴드, 글라이더, 요건 예치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중화권에서 중요하게 보는 티어표 에어드랍 작업과 25년도에 1티어 VC들이 공통적으로 투자한 작업들 두 가지 영역이 커버가 됩니다. 사실상 아직 나오지 않은 프로젝트를 제외를 하면 여기 있는 프로젝트만 효율적으로 잘 작업을 하시면 26년도에도 에어드랍으로 좀 괜찮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제 텔레그램 공지방, 베리에이셔널 볼륨당 포인트, 여러가지 애드작 관련 정보나 새로 나오는 에어드랍 작업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6년도 내러티브가 또 나오겠죠. 티어 자체가 좀 공감이 많이 가서 소개를 해드리면, S티어는 토크나 스테이블코인, 예측 시장, 퍼프, 25년도, 26년도 동일합니다. 제일 많은 기관의 자금 그리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 역할, 인프라 작업에 해당이 되고요. 자, A티어는 BTC 파이. 지금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보여준 건 없고. 다음 프라이버시는 퍼프덱스와도 연결이 되고요.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의 트레이딩, AI의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디파이. 디파이는 전통 금융 대비 강점이죠. 아직까지 은행보다는 높은 이자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자, 체인 추상화, 앱스트랙트, 프라이비, 인포파이, 뭐 카이토, 서프, 그 로보틱스, 오픈마인드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여기도 구조고요. 시등급은 스테이킹과 리스테이킹. 요거는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뭐 렌조, 아이겐레이어 여러 개 있었는데 뭐 그닥 성과는 없었고요. 디핀 또 애매합니다. 레이어 1, 레이어 2 너무 많아졌고요. 이제 뭐 웬만큼 차별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더리움을 넘어서기가 힘들고, 소셜파이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야핑이 조금 고점을 찍었습니다. 내러티브는 다시 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익보다도 본인의 계정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포텐셜이 높습니다. 자, D등급 게임파이 어렵습니다.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요. 게임사들은 토큰을 통해서 본인들 수익을 올리려고 하지 유저에게 나눠줄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 같은 큰 수익은 어렵다고 보고, NFT 마찬가지죠. 1년 단위 하락률이 뭐 50% 이상 반토막이 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쓸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민코인은 지금 피로도가 조금 심해졌고요. 여러가지 뭐 스나이핑 봇이나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테일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 잘하는 분들은 계속 수익을 얻습니다. 네, 모듈러리티 요것도 2년 전 RWA랑 비슷합니다. 지금은 약간 청사진 수준, 너무 이른 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SAB 티어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26년도 무난하게 에어드랍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 에어드랍 작업 위주로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네,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